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트레이드 스페셜 2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계좌 문지기가 되어드릴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속상해하면서 어떤 소가리를 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 우려했던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속상하고 또 기분이 언짢고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다가 막상 이 일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긴장감을 해소하셨던 경험들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의 다양한 이벤트에서 비롯되는 상당 기간 동안 있었던 우려들을 선반영해냈다는 분석과 함께 이제는 반등의 포인트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상당 기간 미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양적 긴축의 가능성을 선반영해내면서 이 5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는 국내 증시 안도 랠리의 가능성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반등의 서막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바로 주얼투 스페셜 2부와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주얼투 스페셜 2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이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저희 트레이드 스페셜 2부에서는요. 박영근 대표님이 종목을 통해 실전 매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트레이드 스페셜 책임지고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시죠. 박영근 대표님 프로필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계좌에 빨간 수익률 가득 키워내주실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한 주간의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 미 연준의 5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주 초반 우리 증시, 지난주 미 증시의 폭락 속에 우려감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요. 잘 버텨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5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심, 관망세 짙어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주 후반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증시는 하루 쉬어갔지만요. 5월 FOMC 회의 결과 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이 상당 기간 미 연준의 빅스텝과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선반영한 데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경기 연착륙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또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증시에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내비쳐지면서 우리 증시
반등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한 주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시는 것처럼 5월달 FOMC가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했었던 결과물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즉 0.75포인트까지도 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0.5포인트 인상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0.75포인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단 0.5포인트 인상이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요일장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보였지만은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그 흐름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채 불과 12시간 만에 급락으로 전환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대표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큰 급락세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려감을 보였던 5월 FOMC가 끝난 것은 분명한데 결국에는 0.5포인트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현재 시장의 분위기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다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금요일 날에 투심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5월 FOMC가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과 함께 반등의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조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차트상의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올 초 1월달, 2월달에 연출이 되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위 말하는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회복에 대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려감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지고 다음 주를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 사실상 기존에 놀렸던 종목군들을 차례차례 매집을 하시는 것도 여전히 맞겠지만은 지금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는요.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수의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은 추가 하락을 형성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지수방어 형태를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크게 눌렸던 사회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체크해 본다면은 역시나 조금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상황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심이 다시 한번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과거의 흐름을 빗대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고 상대적으로 길게 흘러내리는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이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속속속 확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내렸기 때문에 위축된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 달부터 현재까지 크게 눌렸던 과정에서 힘들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이 또한 과정일 뿐이고 과정 뒤의 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만큼 인내했던 만큼
달콤한 열매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렸던 만큼 달콤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미 연준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일축됐고 또 미증시가 급락, 급등 그리고 다시 폭락 이런 흐름을 이어갔지만 5월 FOMC 종료 이후에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수급에 관해서 저점권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세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 이어갈 차례인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이 널뛰는 장세에서는요.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로 어떻게 빨간불을 피워냈는지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영근 대표님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빨간불 피워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 교육 종목 최근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대주산업입니다. 저번 주 주얼투 스페셜 2부의 히든 종목이었죠. 이 대주산업 60% 넘는 오름세 속에 68.88%의 빨간불 피워냈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죠. 휴림 로봇 흐름 좋았습니다. 66.97%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GSE 57.39% 강세 보였습니다. 항상 1등 자리였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던 이 큐라클 보겠습니다. 큐라클 50% 넘는 오름세 속에 51.64%로 빨간불 피워냈습니다. KG스틸 살펴보겠습니다. KG스틸 문지기가 들고 왔던 히든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었죠. KG스틸 44.19%의 강세 보였습니다. 자연과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역시 주얼투 스페셜 2부에서 그리고 노란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30% 넘는 오름세 속에 30.56%의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 저번 주 주얼투 스페셜 2부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지홀딩스 그때 보셨다면 이 수익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홀딩스 20% 넘는 오름세 속에 29.63%의 강세 보였습니다. 코이즈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코이즈 29.55%의 빨간불 기어냈습니다. 삼부토건 요즘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부토건 역시 20% 넘는 오름세 속에 23.42% 강세 보였습니다. 카스, 일동홀딩스까지 좋은 흐름 보였고요. 지난주 주얼투 스페셜 2부의 히든 종목 이지바이오 역시 9% 넘는 오름세 속에 9.76%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박영근 대표님의 누적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상위 종목 선별해서 들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지난주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히든 종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은 주얼투 스페셜 2부를 통해서 알려진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포트에 함께 넣었을 때 찾아보실 수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로도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근 대표님 수익률 브리핑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번 주와 지난주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깜짝 급등했던 종목이 무려 2종목이나 신규 평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대주산업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이죠. 뭐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뭐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히든 종목을 언급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교육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지기 서지영 아나운서가 가지고 온 종목군들을 보면서 다양한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로봇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드렸었고 그중에서 대장주격으로 보고 있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급등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 저희와 함께 이 종목을 공략하셨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무려 60%가 넘는 상승세를 함께 맛보셨을 거고요. 역시나 지난주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렸던 대주산업 역시나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형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이 히든 종목에서 공략 받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군들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지만은 준비를 한 종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 또 저희가 계속해서 2200개, 23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중에서 또 공략할 종목군들을 저희가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군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그리고 최근에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고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번 주 가장 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 대주산업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어느 시점을 토대로 이 시점을 토대로 사실 매수 포지션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기 이전에 수급이 어땠습니까? 자, 1차적인 상승 후에 눌림이 연출됐고요. 그리고 지지 이후에 반등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났어요? 급락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형성된 지지선 여기에 이탈 없이 뭐가 나왔고 지지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그 시점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거래일 날 바로 상한가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올라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현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물론 아쉽다면은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일단은 눌렸지만은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가 종목을 공략을 할 거라면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도 사실상 급등한 이후에 눌렸을 때 공략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큰 수익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교육을 받으시고 이 종목군들을 내 포트에 만들어내셔서 뭐 하시라는 거야? 힘든 장에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슈림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슈림 로봇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자,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올라갔다가 쉬어갔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매집할 수 없었습니다. 매집했다라면 수익이 더 크게 났었겠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는 로브러브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장주가 슈림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로보로보 가지고 왔죠. 이 종목을 봐야 돼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로보로보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지만은 대장주만큼은 올라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눌릴 때 즉 항상 매번 강조해드리는 게 뭐예요? 어느 시점에서 5일선을 기점으로 공략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5일선의 흐름이 형성이 되었던 이때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률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2,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무려 4,600원대까지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 지난 금요일 날에 하락폭을 키우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그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상승과 눌림 흐름이 공존했던 그 포지션들을 잘 공략을 했다라면은 뭐가 됐다? 말 그대로입니다. 큰 상승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장이 소위 말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들이 연출이 된다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으로도 수익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지난 1월, 2월, 3월 달에 꾸준히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지금 봐야 돼요가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렸으니까는 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말 그대로입니다. 제2의 휴림 로봇 같은 종목군들 또 다음 주에 발굴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한 과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노란 톡방에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다음 주도 저랑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도 먼저 오시고 일주일이라도 빨리 오신 소위 말하는 선배님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1월 달에 교육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수익 냈던 종목군들 저희가 다 나열해 드렸었죠.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최근에 4월 달에 지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 많이들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러한 종목군들 어차피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보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게 돼서 고스란히 상한가를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상한가의 30%를 고스란히 내가 먹는다는 거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선취매 공략을 해서 이렇게 큰 상승과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2의 휴림 로봇 오늘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제2의 우리가 대주산업 준비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가지고 함께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뭐 휴림 로봇처럼 움직인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군들을 몇 개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섹터가 뭐였냐면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정치 테마주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바로 이제 곧 다음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지난 3월 달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해서 6개월 전으로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변동성이 컸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 뒤에는 소위 말하는 급등색이라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렸었던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카스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장중 12%라는 상승률을 보여줄 정도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줬고요. 뭐 이스타코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1,100원대에서 무려 얼마까지 2,200원대까지 100% 넘는 상승세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눌렸지만은 다시 또 반등성을 보이면서 뭐 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었던 코이즈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준 것은 형성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눌렸을 때 공략을 제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큰 상승의 주인공이 이제는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무언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수의 움직임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동반 하락하는 과정에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눌리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제2의 뭐 휴림 로봇, 대주산업 같은 종목군들 수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고 그리고 교육해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다음 주에 한번 내 포트에 담아서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이 다음 주에 빨간불을 켜내고 또 상한가를 가고 또 강세가 뚜렷할 때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뿌듯한 순간들 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 발굴을 저희 트레이드 스페셜 2부에서 하신다면요. 추세가 살아있는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 이런 타이밍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장 메인 코너죠. 종목 시그널 OX 코너 넘어갈 텐데요. 이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문지기의 진가를 보여드리는 코너입니다. 주린이의 시선에서 종목을 탐색하고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AS 하는 시간, 종목 시그널 OX 코너입니다. 제가 매주 2개의 종목을 들고 오면요. 박영근 대표님께서 OX 이 편말을 통해서 과연 이 종목 매수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TYM입니다. TYM, 이 농기계 업체 TYM인데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TYM은 1분기 영업이익이 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높았고요. 당기순이익도 167.5%로 319억 원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내수 및 북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전쟁의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곡물, 사료, 농기계, 농업 이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농기계의 시작은 농업 환경 변화와 또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TYM은 특히 업계 최초로 대체 불가 토큰이죠. 이 NFT 발행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 실적 이슈에 더해서 이 테마주의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에 NFT 연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에 호재를 더하고 있는 TYM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이 바로 이 TYM이라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서지영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살짝쿵 눌렸다가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일단은 결과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O냐 X냐 결정을 짓는다면 저는 일단은 O에다가 한 표를 조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왜 O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씩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얼마를 기점으로 저점권을 형성해 주었냐면은 바로 1,400원을 기점으로 바닥권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기점으로 1,400원에서 무려 3,73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4월 달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무엇이 연출이 되었고 수급, 즉 관심도가 연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우상향의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수가 상대적인 상승이 연출되었을 때의 종목, 그리고 최근처럼 하락을 형성해 주었을 때의 종목에 대비를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상승폭을 키웠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슈가 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 기업의 상승폭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즉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발발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수급에 대한 관심도였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가장 빠르게 급등을 했었던 섹터가 바로 소위 말하는 가스,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자원, 그러한 과정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농업, 사료, 비료,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농기계 관련된 이슈가 급등이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현재의 수급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뭘까요? 자, 왜 이 종목이 올라왔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종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자체가 떨어졌던 시점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었을 때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과정 연출되었어요. 자, 근데 그 시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공략할 수 있었던 포지션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왜냐?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을 했었던, 그리고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놓치지 않으셨겠죠.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물론 여기에서 이만큼의 상승이 흘러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겠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됐고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공략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가장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린 이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늘 얘기를 드리죠.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을 한다가 아니라 급등했다가 눌리는 시점을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난 흐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인 급등이 지금 연출이 되고 눌린 시점에서 지지선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무엇이 바로 저점권이 지난 수요일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뭐를 보면서, 분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객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최근의 분차트의 흐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 아시는 것처럼 지수는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올라왔다가 급등하고 나서 눌렸지만은 소위 말하는 지난 수요일 날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면은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지난 수요일 날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대를 소위 매수 포지션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손절을 생각을 한다. 다만 손절은 짧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눌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 공략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이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바로 일봉상에서 추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바로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죠. 5일선.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5일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5일선. 그럼 이제 이 5일선을 추가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여기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형성됐던 저점권을 기준으로 매집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눌리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 짧게 하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생명선인 5일선 기점으로 뭐 하면 돼요? 또 매수 포지션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크게 급등을 보여줬었던 휴림노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공략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라는 거. 어차피 지금 시장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눌린 포지션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와 기대감이 있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종목을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바로 이 종목 TYM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왔던 종목 TYM에 대해서 박영근 대표님 O 표말 들어주셨는데요. 과연 TYM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들고 올 종목 바로 FR텍입니다. 이 5G 관련주 FR텍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체결한 1조 원 상당의 5G 관련 계약으로 이번 한 주 5G 관련주들 흐름 자체가 들썩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세가 뚜렷한 종목이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5G 관련주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장주로 보이는 것 같은데 FR텍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또 매수를 해도 될지 의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급등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소위 말하는 이 5G 쪽. 5G 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상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 매집을 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결과론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저는 오래간만에 여기에서는 O냐, X냐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 종목은 저는 X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웬만하면은 X를 잘 들지는 않는데 이번에 X를 들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씩 일단 조금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자, 일단은 지금 이 기업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이슈화가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FR텍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사실 현재는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소위 말하는 역배열의 흐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종목이 여기에서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즉 소위 말하는 이 매물대들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한다라는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는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상대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다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이 수급이에요. 수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인데 상대적인 수급이 유입된 시점은 최근 그리고 지난 11월 말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도가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아쉬움이자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쳐내지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은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슈나 뉴스로 인해서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 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전반적인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 많이 흘러내렸고요.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지난 1월 달에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조금씩 왜곡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급을 체크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눌리는 시점, 바로 여기죠, 여기. 이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종목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급등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소위 말하는 수급 그리고 연속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 종목에서 사실 찾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뒷받침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어차피 내가 눌리는 시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소위 말하는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은 1, 2년 전에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 종목을 담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더 눌렸던 포지션에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 수급의 연속성을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기준으로 이 종목을 볼 때는 저는 O다 아니다 X다라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G 관련주 FR텍에 대해서 X 들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바로 역배열의 흐름이었습니다. 매물대를 돌파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수급, 그러니까 관심도가 낮은 점이 조금 약점으로 보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살펴볼 다음 코너가 메인 코너예요. 이 코너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야투 스페셜 2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종목들 추세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히든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박영근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들고 왔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에도 히든 종목 두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수 자체가 흘러내리다 보니까는 사실 동반 하락세를 형성해 주었던 종목군들이 대다수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받으시라는 이야기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던 휴림 로봇 단기적으로 급등해 주는 포지션 연출되었던 것처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급락하는 포지션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급등세가 동반되었던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이제 이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몇 거래일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있었던 4,000원대 전후반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무려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움직였고 9,000원대가 넘게 상승폭을 보였고 최종 11,000원대까지 흐름을 보이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000원 기준으로 11,000원대까지 갔다.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2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의 수급입니다. 그 이후의 수급. 사실 최근에 상승과 눌림, 그리고 다시 반등과 하락세가 형성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역시나 관련된 이슈이자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 즉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사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료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인데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그리고 좀 전에 교육을 드렸던 TYM과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로보를 봤을 때 저는 휴림 로봇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물론 TYM이라는 종목도 좋은데 소위 말해서 추가적인 급락세가 조금 더 컸던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권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던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형성해 준다. 마찬가지로 100%라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가지고 와 봤으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 종목은 바로 이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뭔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최근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단기적으로 8,000원대에서 무려 21,000원대까지 100%가 넘는 15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죠? 1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공존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고 최근에도 급등을 보였던 GSE라는 종목이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가스 관련된 기업이고요. 여전히 상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종전이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한 하락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지지 반등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이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공략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손절가는 짧게 바라보신다 생각하시고 수익은 길게 바라보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두 종목 바라보신다면은 다음 주에도 제2의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두 가지 히든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료 관련주 고려산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이 주가 상승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대성에너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다음 주에 추세가 어떻게 될지 노라토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장중에 흘러가는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은 같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어디에서만 이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는 약속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약속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네. 일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 오시는 우리 신규 투자자분들과 함께 다음 주 좋은 결과물 함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종목 이야기 가감없이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 잘 챙겨가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트레이드 스페셜 2부 매주 토요일 7시에 방송됩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강의 매주 월요일 8시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 링크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 누르고 참여 코드 202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 누르고 박영근 세 글자 눌러주시면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는요. 박영근 대표님 특별 이벤트 무료 채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나은 교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